흔히들 집단 수용 피해를 두고 국가폭력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시설에서 일어난 개별적인 단위의 폭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일어난 폭력이 집단 수용 피해자들에게 또 상처를 주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형제복지원과 같은 나쁜 시설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 전국에 존재했던 모든 시설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그런 시설로 수용을 할 때, 단속을 할 때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 일을 뒷받침했던 국가의 훈령이라든지 체계가 그 자체로서 불법이고 그 자체로서 폭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 수용 피해를 국가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일 겁니다. 국제신문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부산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부산 지역 수용시설에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삶의 궤적을 이야기로 들려드려 왔습니다. 이 피해 생존자가 밟아온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왜 이것이 시설에서의 폭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폭력이었고, 왜 형제복지원, 영아속 재생원 이런 시설 단위에서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그 당시 체계 하에 있었던 모든 수용소, 모든 수용인들에 대한 총체적 진상규명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제신문은 지금까지 만나뵈었던 집단수용 디아스포라들 19명의 삶의 궤적을 한 지도에 겹쳐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피해 생존자 19명의 수용 경험을 하나의 지도의 이력으로서 표현한 것인데, 이분들 중 3명은 본인이 아닌 그 유족의 기억을 토대로 이력을 구성했습니다. 이 지도가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수용되었던 피해자분들을 중심으로 작성이 됐는데도 이분들의 수용 궤적, 이 수용 행방은 전국에 걸쳐 뻗어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 부산과 서울을 핵심지로 해서 단속과 수용이 일어났다는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대상자들이 증언한 시설은 모두 14곳인데 부산 소재 시설이 5곳이고 서울 소재가 이제 3곳으로 나타납니다. 이외 지역에서 나타났던 수용 또한 흔히 말하는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그려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집단 수용 시설의 피해자들이 시설로부터 도주하거나 도망하거나 또는 시설과 시설 간 전원이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그 당시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었던 그 기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 사이에 놓였던 대도시들 간에 이제 전원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는 연고 여부와 무관하게 시설의 편의대로, 그러니까 시설에서 당장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의 편의에 맞춰서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사례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지도상에 나타난 대상자 19명 중에 단 한 곳의 시설에서만 수용됐던 분은 5분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 5분 중에서도 이상복 씨는 본인의 첫 번째 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최소 2곳 이상을 거쳤던 다중시설 피해자입니다. 이 중에서도 좀 특이할 만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출생인 홍성정 씨는 이제 서울과 경기, 부산을 돌면서 6곳의 수용을 당했고, 한 시설에 여러 차례 갇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용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남 양산이 고향인 손석주 씨는 부산과 대구, 대전에서 단속돼서 그곳에서 참혹했던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경북 포항이 고향인 태권도 씨 같은 경우에도 부산과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전남 목포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시설에 갇혀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 불황하로 한번 낙인 찍혀서 수용과 단속을 겪었던 이들에게는 국내 그 어디에도 도피처가 없었다라는 점이 이력도 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피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국내를 벗어나 외국으로 갔어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 이런 이유로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한 김성주 씨 사례처럼 아예 미국으로, 해외로 점이 찍힌, 선이 그인 사례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갱생원이나 대전 성지원처럼 비교적 최근에 그 피해 사실이 공인되는 시설도 눈에 띕니다. 이 시설들은 부산의 재생원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성인 불황화 시설로서 설립이 되었고, 그 시설의 운영 목적도 수용인의 취업과 같은 자활을 목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익히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성인이 안 된 아이들도 이곳에서 다수가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어른들이라고 해서 뭐 더 약한 또는 뭐 대우받는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번 낙인이 찍혔던 수용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된 이후에도 이런 수용시설에서 삶을 위협받았다는 점 또한 이 지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도 다수의 시설을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수일 텐데,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최악의 인권 유린 시설이었다는 형제복지원, 특히 폐쇄 직전에 한 15, 6, 7년쯤에 형제복지원에서 있었던 일들 많이 떠올리는데, 그 당시 피해자분들은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형제복지원이 정말 어땠다, 뭐 정도나 강도에 있어서도 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별반 차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형제복지원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나 아니면 피해자 증언이거나 기록이거나, 그러니까 형제복지원이 되게 아주 처참했구나, 아주 인권 침해가 심각한 시설이었구나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뿐이지, 몰라서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 36개, 35개 나머지 수용소에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됐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그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나 기록에서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형제복지원이 부각이 된 거지, 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그 피해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여기가 처음이세요? 아니면 다른 시설에도 계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2번 이상 다른 시설에 있었다는 분들이 50%가 넘을 거예요. 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시설도 비단 다르지 않았다라고 다 증언을 하시죠. (2014년도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특별법을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진선미의원하고 김용익 의원을 필두로 해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스스로 철회를 했어요. 이후에는. 왜냐하면 그때 행안위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꼭 거쳐야 하거든요. 그 단계를 딱 지나서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형제복지원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86년도만 하더라도 전국에 36개의 수용소가 각 지역에 다 분포가 되어 있었고 형제복지원 같은 것들이 저희가 성감학원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피해 생존자분들 인터뷰하고 피해 조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형제복지원에만 계셨던 게 아니었고 인천의 삼리영원, 대전의 성지원, 대구 희망원, 서울의 갱생원, 아주 그냥 전국에 있는 시설들이라고 하는 데는 다 한 번씩은 거쳐서 형제복지원에 왔다가 또 형제복지원에서 또 그런 시설로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비단 형제복지원만 이렇게 폭력적으로 강제로 납치되다시피 해서 수용되어 있었고 통제당하면서 강제노역당하고 폭력을 당한 게 아니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경험했던 전국의 그 시설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딱 형제복지원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만 피해 조사를 하게 되고 진실규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보상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은 안 되겠네요.
이게 그 당시에 국가가 행한 정책이었고 불황인 수용 정책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면 이거는 전국적인 모든 수용소가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 시기도 마찬가지고. 예,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5.18이라든가 4.3이라든가 지금 상설 행정안정부에 상설 저희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가 폭력의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차별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차별을 당할 분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니까 그냥 가사 부시럭지 하나 주고 그냥 이 사람들 우는 몇 사람만 달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사 부시럭지 받아먹고 눈물을 끄칠 수 있지만 뒤에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국가가 먼저 이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은 원인을 찾아주고 그리고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을 쉽게 말해서 직권조사를 직접 지시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평생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야비한 거죠. 정부 자체가 냉정하게 어린애들 데려다가 다 죽여놓고 나서 병신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해서 다 이렇게 정신적인 걸 다 해놓고 나서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지금 이 다 발뺌 삐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생색내듯이 1년 연기한다고요.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국가에서 이제 좀 사과도 하고 또 형편일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살게끔 이래 좀 보상이라도 이래 좀 해주는 게 단지 의료하고 생활하는데 큰 도움 좀 조금씩 도움 더 돼주면 좋고 지금 우리가 지금 최하이잖아요. 제발 사잖아요. 여기서 자꾸 여기서 이거 주시거든. 이거 살아라 하봐도 어느 정도 막 이제 좀 맞춰주면은 고맙지 않을까. 의료라든지. 피해자들 살아 계실지 한 분이라도 우리 어릴 때는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냉대받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살았지만 이제 말년에는 그래도 우리 어릴 때 당한 일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아주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로 맞는 이런 정신 속에 단기 있으니까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너무 불안 이런 감이 많이 있는데 국가가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을 어느 정도 서로 의지하면서 볼 수 있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라도 그나마 친구들이 앞에 있으면 최고 편해요. 우리들은 누가 있는 것보다도 내 마누라가 있는 것보다도 내 친구들하고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옛날부터 그렇게 숙달이 되어 있었으니까는 내가 벌을 받고 그렇게 두드러 맞아도 내 친구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땀을 흘리고 머리가 피가 나더라도 얼굴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게 내 친구였으니까. 국가가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느 정도 지금 집 없고 힘없고 골병 들은 친구들 너무 많아요. 이래 좀 널널한데 진짜 조용한데 정말 조용하고 차 소리라도 안 들리는데 이런 데 좀 조용한 데 있으면 이렇게 같이 좀 있는 이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을 억울하게
떠난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뭐 물질적인 것보다도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전에 한번 부산에서 위령제도 한번 지내주고 하고 그랬던데,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존재의 어떤 가치도 없이 한 마리의 새나 한 마리의 동물처럼 그렇게 사람이면서도 가치 없이 그냥 죽은 영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합동으로라도 이름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는 어떤 그런 영혼들을 한번 이렇게 기념비 삼아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거예요.